안녕하세요. 분석센터장 K입니다. 다시 이어지는 주말 리그 일정입니다. 금주도 동일하게 영상 공개 분석은 프리미어리그 위주로 준비했으며 영상 공개된 경기 외 매치 및 각종 해외 리그 분석과 결장자 정보 그리고 최종 결과 예측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경기는 프로토 129회차 프리미어리그 에버턴과 풀럼의 매치입니다. 먼저 에버턴은 지난 4경기 무패 행진을 만들며 리그 반등을 확실히 시작했습니다. 또한 최근 2경기가 모두 클린시트로 이뤄지며 지난 시즌 마지막 홈 5경기를 모두 클린시트 승리를 거둘 당시 저력을 다시 살려내고 있는데 이번 경기도 득점만 도와준다면 1959년 이후 맞대결에서 단 한 번도 무승부가 없었던 풀럼과의 매치이기에 승점 3점을 정조준하는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는 브랜스웨이트의 센터백 복귀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브랜스웨이트의 복귀가 이뤄지면 센터백이 더욱 견고해지기에 다시 한번 클린시트를 노릴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지난 시즌에는 에버턴이 워낙 답답한 축구를 하며 보는 사람도 피곤하게 만들기도 했는데 이번 시즌에는 측면의 힘을 확실히 살려서 나름의 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여기에는 맥닐과 은자이를 빼놓을 수가 없으며 최근에는 10가지 공격 포인트를 올려 풀백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는 맥닐이 측면에서 4-4-2 포지션 속 기용이 많이 되기도 했으나 최근 센터 미드필더로 역할도 다하고 있기에 이번 경기도 어쩌면 마냥 칼버트 루인만 바라보는 축구를 하지 않을 것이고 상대의 측면 수비가 오히려 더 까다롭게 버티는 것을 감안한다면 오늘도 맥닐의 중앙에서의 활약에 기대를 걸어봐야 하는 에버턴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풀럼은 지난 경기 PK 실축 하나가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선제골을 넣고 따라잡힌 것은 그럴 수 있었으나 PK 실축 이후 퇴장과 자책골까지 안 좋은 것은 모두 보여준 홈에서 빌라와 경기였고 연패에 빠지게 된 상황에 반등을 절실히 바라는 실바 감독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는 그 여파로 센터백 안데르센이 징계 결장이 이뤄지게 되고 수비는 약화된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실바 감독은 이번 경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에버턴 감독직에서 경질된 실바 감독인데 이후 에버턴을 상대로 만나 5경기에서 3승2무로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력도 상대적으로 우위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시즌 확실하게 양쪽의 자리를 잡은 트라오레와 이오비인데 이들이 보여주는 역습의 속도는 정말 리그에서 따라잡을 수비수가 몇 명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고 피지컬이 뛰어나다 보니 몸싸움도 밀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히메네즈까지 작년과는 너무 다르게 다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음에 다이나믹한 경기 양상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풀럼이 중앙 수비에 구멍이 생기고 지난 경기도 흔들림이 있기는 했으나 측면에서는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도 테테와 로빈슨의 질척이는 끈질김은 에버턴을 억제하기에 충분하기에 왜 배당이 이렇게 팽팽하게 책정되었는지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루키치가 부상으로 빠진 지금 분명 중앙에 구멍이 2개나 생긴 풀럼이 클린시트를 기록하기란 쉽지 않아 보이고 그만큼 에버턴이 라인을 치고 올라올 때 역습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풀럼입니다. 결과 예측을 해본다면 이번 경기는 양팀의 맞대결 데이터가 무려 1959년부터 지금까지 구디슨 파크에서 단 한 번도 리그 경기를 통해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서로의 전력을 고려한다면 1대1 가능성이 다분해 보임에도 다시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경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난 경기 퇴장 징계를 당한 풀럼의 수비 체제 변화가 거슬리게 되고 에버턴이 이번 경기도 리그 4경기 무패 행진의 연장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고려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버턴이 이번 경기의 강팀들을 상대로 할 때와 같이 라인을 내릴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다시 한번 트라오레와 이오비의 역습 속도는 에버턴의 공간을 위협한다고 생각합니다. 맨시티와의 지난 원정에서도 트라오레가 3번의 1대1 역습 찬스를 놓치며 기회를 살리지는 못했으나 그 속도와 기회 창출은 얼마나 대단한지 증명했고 로우의 길을 보는 패스 및 측면에서 창의성은 이번 경기 에버턴의 무패 기록을 끊어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는 원정임이 조금 거슬리기는 하지만 풀럼의 승리를 주력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며 두 팀의 치열함은 한 골 싸움의 승부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이다 보니 소액보험 정도로 핸디무의 접근을 노려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경기는 첼시와 뉴캐슬의 매치입니다. 먼저 첼시는 지난 주중 챔스를 그리스 원정으로 다녀왔고 쿠쿠레야를 제외한 전원 로테이션을 돌렸던 만큼 이번 홈 경기에 자신감을 보일 것입니다.
여름의 보강과 지난 시즌 제대로 쓰지 못한 선수들의 부상 복귀까지 이뤄지다 보니 리그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선수층이 두터운 첼시이고 홈에서 이뤄지는 이번 경기는 반드시 잡는다는 생각입니다. 호재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맞대결 성적입니다. 뉴캐슬을 상대로 첼시는 홈에서 지난 2012 시즌부터 한 번도 진 적이 없으며 최근 29경기 21승 7무 1패로 압도적 상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리그 제임스의 복귀전이 될 것이라 전해지고 있는 이번 경기입니다. 오랜 이탈로 자리를 비웠던 첼시의 풀백 자리의 징계와 부상 등으로 귀스토 하나 믿고 지금껏 버텨왔던 첼시였는데 제임스가 돌아오면 정말 센터백 말고는 걱정이 없습니다. 전술적으로 공격적인 운영을 하는 첼시에게 더할 나위 없이 날카로운 양 측면의 빌드업을 만들어주고 워낙 잘 싸워주는 선수라는 점에서 주장 리스 제임스가 돌아오는 이번 경기는 선수들의 사기적인 측면에서도 달라집니다. 홈 개막전 당시 맨시티에게 잡힌 이후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도 이 두 가지 근거와 함께 첼시는 굉장히 타이트한 공격 속 승점 3점을 노리는 경기를 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반대로 뉴캐슬은 최근 리그 4경기 2무 2패라는 처참한 하락세 속의 반등을 노리는 이번 경기입니다. 하지만 앞선 첼시의 내용에서 보셨다시피 첼시 원정은 뉴캐슬에게 매번 너무 힘든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공격에서 득점 생산량이 떨어진 뉴캐슬의 이번 시즌이고 여기에는 바뀐 것을 따져봤을 때 결국 트리피어의 기여도 저하가 너무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즌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트리피어는 그간 보여주었던 측면에서 빌드업 및 오버래핑을 통한 공격 전개, 그리고 확실한 세트피스에서 프리킥 능력까지 과시하며 뉴캐슬의 공격을 맡아왔는데 점차 그 영향력이 떨어지고 이제는 부상 이탈까지 된 상황에 바뀐 풀백들의 영향력이 이전만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 토날리가 돌아와 높은 위치에서 조엘링톤과 많이 싸워주고는 있으나 역습시 고든의 빠른 침투를 통한 박스한 한방 혹은 이삭의 중앙 위치 선정에서의 득점이 아니라면 뉴캐슬이 쉽사리 다른 루트로 득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시즌 후반전에는 단 2골밖에 넣지 못하면서 더욱 후반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는데 첼시가 홈에서 브라이턴을 학살할 당시 얼마나 빠른 템포로 몰아붙이며 팔머의 포트트리까지 만드는지를 봤다면 뉴캐슬에게 전반전이 이번 경기 너무 중요한 싸움이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나마 첼시도 홈에서 리그 클린시트가 없는 이번 경기이다 보니 센터백들이 약한 것은 분명하다는 점에서 기회를 만들어 경기가 터지게 만들면 안 될 것이며 피지컬에 있어서 뉴캐슬은 코너킥에서도 결과를 낼 수 있는 높이와 체격이 있기에 다른 변수를 창출해내어야 하는 이번 경기입니다. 결과 예측을 해본다면 이번 경기는 역사적으로 본다면 왜 첼시가 정배당을 받았는지 분명히 드러나는 경기입니다. 이번 시즌 전력만 본다면 작년과 큰 변화가 없는 뉴캐슬은 다시 한번 상위 경쟁을 해야 하는 팀임에는 분명하나 올해 첼시는 부상자들의 복귀와 여름 추가 영입 등의 뎁스 강화로 챔스 일정조차 하위리그 팀과의 일정은 로테이션을 돌려도 대승을 할 만큼 너무 탄탄해져 있습니다. 실제 지난 그리스 원정은 쿠쿠레야를 제외한 전원 로테이션이 돌아갔고 이번 홈 경기 주전 출장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팔머의 득점을 필두로 한 첼시의 공세는 굉장히 빠른 템포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항상 귀스토로 돌려막아왔던 오른쪽 풀백에 드디어 리스 제임스까지 돌아온다면 양쪽에서 워낙 공수로 빡빡한 빌드업을 해주는 풀백이 구축되기에 더욱이 첼시가 추구하는 공격 축구는 뉴캐슬을 압박할 것이라 예상이 되는 경기입니다. 높이와 체격에서 뉴캐슬의 벽이 그리 만만하지는 않지만 공격 빈도가 워낙 압도적일 것으로 보여지는 이번 경기이고 왜 첼시가 홈에서 최근 21승 7무 1패를 뉴캐슬을 상대로 기록하고 있는지를 결과로 증명할 것으로 보이고 최근 공격에 계속 고민이 많은 뉴캐슬이 후반전 단 2골뿐인 시즌 성적과 함께 다시 한번 기세가 끝까지 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금 과감하게 첼시의 1 핸디슨까지 노려보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